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유명한 무기, 강력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죽음의 철십자, 미국의 A-10 썬더볼트 2 공격기인데요. 제가 우리 신인균의 군사TV 초창기 때,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이 A-10 썬더볼트 했었어요. 근데 그때 조금 부족했고, 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 썬더볼트하고 뭔가 좀 궁합이 좀 맞습니다. 왜냐? 썬더볼트가 대량으로 퇴역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걸 또 미국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란 끝에 퇴역하는 A-10 공격기입니다. 그런데 퇴역에 걸린 조건이 있다고? 자, 23년 6월 7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디펜스 뉴스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수년간 논쟁이 있었지만 의회는 마침내 A-10 공격기를 퇴역시키려는 공군의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의회의 이 결정은 단순히 항공기를 처분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 아니다. 이 항공기는 우리의 파트너 손에 쥐어져야 하고 국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이것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자, 미 공군은 아주 오래전부터 A-10을 퇴역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A-10의 부품을 생산하는 그 부품 공장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A-10의 퇴역을 결사반대하고 막았습니다. 왜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논리의 희생으로 이 A-10은 퇴역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 A-10을 퇴역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그 퇴역에 조건이 걸려 있다라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밝혔는데 뭐냐? 단순히 야 니들 그래 알았어 뭐 운용 여러 가지 너무 기종이 많으니까 운용하기 복잡하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퇴역해, 이게 아니다. 이 항공기는 우리 파트너 손에 쥐어져야 하고 국익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 동맹의 손이라고 하지 않고 파트너 손이라고 했어요. 동맹의 손이라고 하면 뭐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이 동맹 많으니까. 그런데 파트너, 이건 동맹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우방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 파트너 손에 쥐어져서 국익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깨부수면 미국의 국익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것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퇴역하는데 그거 우크라이나에 주는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이 퇴역을 막았던 중요한 이유는 부품을 계속 생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퇴역을 막았는데, 퇴역이 이제 해버리면 부품 생산 끝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주면 우크라이나는 미국보다 어쩌면 더 오랫동안 이걸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부품 공장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서로 윈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22대, 2024년에 42대가 퇴역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충분한 역량이 되고 이미 또 퇴역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낡은 구식기체인 A-10이 우크라이나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CAS, 근접 항공 지원이죠. 만약에 A-10이 있었다면 이런 꼴을 안 당했겠죠. 대공세한다고 한 거의 뭐 첫날 레오파르트 2A6 독일의 최신 전차, 미국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완전히 그냥 궤도 떨어지고 그냥 박살나버렸죠. 만약에 A-10이 있었다면 먼저 캐스 선제 공격을 해주고 적의 포병에 대해서 때려주고 뭐 이렇게 했다면 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단체로 그냥 괴멸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투기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말했잖아. 좀 주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꼴을 보니까 야, 전투기 좀 줄걸. 미국도 그 브래들리 장갑차가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는 이런 건 브래들리 탄생 이후에 처음이겠죠. 이런 모습을, 브래들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미군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처참한 브래들리의 모습은 정말 뭐 밀리터리 마니아인 저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왜냐? 미국제 무기는 항상 승리하는 사진, 승리하는 모습만 봐왔는데 이렇게 미국제 무기가 처참하게 박살나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만든
미국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레오파르트 A6 최강의 21세기 초반 최강의 전차라고 자랑을 해왔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박살이 나니 참 부끄럽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전투기 줄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태생부터 지상전을 위해 태어난 하늘의 탱크 A-10 공격기 태동인데 이게 1960년대입니다. 미 공군님이 미 육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자, 미 공군은 미 육군에서 분리됐죠. 2차 대전 이후에. 원래 2차 대전 때는 독일군은 독일 공군이 있었는데 미국은 공군이 없고 미 육군 항공단이었어요. 그리고 대전 후에 이제 공군으로 분리가 됐는데 야, 이 양반들이 장사 하루 이틀 하시나 AAFS 사업? 야, 어디서 나무의 밥그릇을 넘봐? 하늘은 우리 영역인 거 몰라? 중복 사업이라고 장관님한테 이른다. 이렇게 됐어요. 이 뭐냐? 이제 공군이 분리되고 나니까 육군이 야, 공군 저거 어떻게 믿어? 우리 하늘에서 근접 항공 지원하는 거 그 자산을 스스로 만들자. 그래서 샤이엔 공격 헬기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육군이 야, 분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형한테 대드네? 야, 우린 그냥 우리 야전 지휘관이 필요할 때 불러다 쓸 근접 항공 지원용 회전익기 만드는 거야. 공군이 그러니까 때려치라고. 클로즈 에어 서포트에서 에어는 공중 아니야. 땅 깨면 분수에 맞게 땅바닥이나 기어다니지 어디 감히 하늘로 기어 올라와. 그래서 육군이 에어만 보고 앞에 클로즈는 안 보이냐? 니네 비행기 가져와서 우리 탱크랑 보병부대 속도 맞춰서 머리 위에서 화력 지원해주면 내가 인정해줄게. 또 공군이 그럼 야 지금 1960년대야. 고정익기가 무슨 UFO인 줄 아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지. 장기 채공하면서 너네 땅깨놈들 머리 위에서 빙빙 돌다가 부르면 바로 가서 폭격해줄게. 그런 거 만들어줄 테니까 AAFSS 이런 거 당장 때려쳐.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이 AAFSS, 이 샤이엔은 여러 가지 기술적 결함으로 취소되고 나중에 AH-24 아파치 헬기가 탄생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접 지원 이거 우리가 해줄 테니까 알았어. 계속 저공으로 채공하면서 때려줄 수 있는 그런 비행기 우리 만들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가장 잘 나갔던 항공기 메이커들의 진검승부입니다. YA-10 그리고 YA-9 1972년에 이제 결승전에서 붙었는데요. 페어차일드 리퍼블릭에서 만든 YA-10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제 썬더볼트 현재 A-10이죠. 그리고 노스롭에서 만든 YA-9 노스롭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같으면 폭격기 만들고 뭐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기체가 결승전에서 붙었는데 공군에서 이 페어차일드의 YA-10을 선택했어요. 왜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게 더 낫다. 왜냐? 엔진이 위에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대공포 사격이 올라와도 날개에서 한번 걸러주니까 엔진이 직접 피탄받을 확률이 좀 적다. 그런데 여기는 엔진이 동체 중간에 붙어 있으니까 밑에서 사격이 들어왔을 때 엔진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즉 피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게 우수하다라고 돼서 YA-10을 선정했고, 그래서 여기 Y자를 떼고 이제 A-10이 된 겁니다. 이 YA-9은 보시다시피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수호이 25. 소련의 수호이 25에게 영향을 줘서 수호이 25 그대로 이 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노스롭이 수호이 25 설계도를 줬을 리는 없겠지만 이거 보고 참조를 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쟁 끝에 페어차일드에서 만든 YA-10이 선정이 되어서 A-10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경쟁기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였던 YA-10입니다. 썬더볼트 2로 제식 채용됐는데 이때가 1974년도고 썬더볼트 2면 1이 있는 거죠. 바로 2차 대전 때 전투기였던 P-47 썬더볼트. 그게 이제 1이고 이건 이제 썬더볼트 2. 자, 중량은 11.32톤 MT 상태의 그 공차 중량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대 21톤까지 실을 수가 있으니까 연료, 무장 등등 해서 이만큼 실을 수가 있죠. 엔진은 터보팬 엔진 2대. 그런데 이 터보팬 엔진이 기가 막힌 건데 고바이패스, 그러니까 바로 그 팬으로 들어가는 이 공기보다 옆으로 빠져나가는 공기를 더 많이 해서
연비를 아주 좋게 만든 거예요. 여객기 엔진처럼. 그래서 똑같은 제트 엔진인데 여객기 엔진 소리하고 전투기 엔진 소리하고 들어보면 달라요. 여객기 엔진 소리가 전투기 엔진 소리보다 저음입니다. 전투기 엔진 소리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고음이에요. 이것도 여객기 엔진처럼 저음으로 이 공기를 더 많이 옆으로 지나가게 해서 연비를 좋게 만든, 속도는 느리지만 자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작전 반경은 460km, 무장은 30mm 기관포 앞에 있죠. 그리고 하드포인트, 즉 폭탄을 달을 수 있는 하드포인트는 11개소 해서 무장은 토탈 7.2톤이나 장착할 수 있는 엄청난 무장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날개가 글라이더처럼 수평이기 때문에 저공 비행을 또 저속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날개가 뒤로 이렇게 후테이크로 뒤로 나가 있으면은 이게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저속 저공 비행을 잘 못해요. 그런데 날개가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공기 양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수평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 저공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설계죠. 그래서 배치 초기에는 공군의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던 골칫덩입니다. A-10.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공군이 싫어했어요. 일단 뭐 폼 안 난다.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가변익기가 유행이었어요. 미국의 F-111 전폭기, 그리고 그 유명한 F-14 톰캣 전투기, 그리고 소련도 이 수호이 24 공격기, 미그 23 전투기, 그리고 유럽의 토네이도 전폭기, 이런 거 다 가변익이에요. 왜 가변익이냐? 날개를 수평으로 해서 저공, 저속 비행하면서 폭격도 하고 또 날개를 뒤로 제쳐서 아주 빠르게 고공 비행도 할 수 있고 고속 비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간지나는데 이게 뭐냐? 이거 날개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리고 또 기관포 쏘면 이 연기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뭐 이상한 고장을 일으키고 안 좋아, 안 좋아. 자, 이렇게 불만을 하던 차에 물론 이제 이 연기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건 지금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 차에 걸프전이 발생을 했죠. 자, 최강의 맷집과 엄청난 화력, 걸프전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죽음의 철십자입니다. 1991년 걸프전 발생했죠. 왜 죽음의 철십자냐? 밑에서 보면 그냥 십자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죽음의 철십자, 야, 전과 한번 보십시오. 걸프전 기간 중에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 11대 격파, 전차 987대 격파, 장갑차 501대 격파, 야포 926문 격파, 차량 1106문 격파.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걸 A-10이 다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전과를 올릴 동안 A-10은 불과 6대만 격추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 대공포를 맞아서 너덜너덜해져 가지고도 기지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까지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야, A-10 최고다, 최고! 라는 찬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미운 오리 새끼였다가 완전히 그냥 야, 진짜 지상전에서 A-10이 최고 든든하구나, 이런 찬사를 받게 되어서 이 걸프전의 이 엄청난 전공 때문에 지금까지 퇴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향수 때문에. 야, 걸프전 봐봐, 누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A-10만이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 시작된 치열한 기싸움입니다. 퇴역시키려는 자, 막으려는 자. 미 공군은 이 F-35를 개발하면서 A-10, F-16 이 모든 것을 F-35로 대체하려고 했죠. 그런데 F-35는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A-10, 오산기지 A-10이 있는데 A-10 퇴역하니까 당연히 F-35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의원들이 퇴역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10이 유지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퇴역하기로 된 겁니다. 미국 공군은 왜 퇴역하냐? 너무 종류가 많다. 너무 다종이다. 운용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는 운용 유지 비용도 많이 든다. 이 돈으로 F-35 더 만들자. 이런 게 미 공군의 논리예요. 자, 그러나 2022년 드디어 퇴역이 결정되는데, 그런데 퇴역이 결정됐는데 이런 개량을 한다고? 22년도에 이런 개량을 했습니다. 자, 동체 하단부에
이 11개소의 하드포인트 중에서 중간 하드포인트에 뭐가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SDB,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이죠. SDB가 하드포인트 하나에 무려 4발이 달렸어요. 그래서 중간 하드포인트 4개에 SDB 110km 날아가는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이 무려 16발이나 달렸어요. 16발. 이 렉을, 신형 렉을 장착하는 개량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렉을 여기도 달 수 있죠. 여기도 또 달고, 여기도 달고, 이러면 24발, 옆으로는 이제 날개 무게 때문에 좀 힘들겠죠. 한 24발까지는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110km 밖에서 완전히 그냥 센티미터 단위로 내려 꽂아버리는 이 엄청난 타격력을 24발까지 할 수 있는 개량을 한 겁니다. 자, 이 A10이 24발이나 장착하는 110km 밖에서 탁탁탁탁 핀포인트 타격하는 이 폭탄을 날린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군의 방어선에 교통호 파놓고 뭐 다 했지만 그게 다 사람 있는 거 아니죠. 드론으로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없다, 그리고 여기는 포가 있다, 이 포는 가짜다, 여기 전차 있다, 다 알겠죠. 여기다가 전차호, 야포 이런 것들 전부 멀리서 이 러시아 군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100km 밖에서 SDB를 땅땅 때려주는 거죠. 정밀 유도 포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딱 보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정밀하게 한 대당 24개의 적의 야포, 전차, 장갑차를 깨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A10이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해주면 아까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단체로 그냥 괴멸되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 A10에 대한 모의 비행 교육, 즉 시뮬레이션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A10을 주면 우린 바로 할 수 있어 라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과연 A10 언제 증여할 것인지. 미국도 브래들리가 박살나는 거 보고 자 이거 그냥 뭐 눈치 보고 해서는 안 되겠다, 줄 때 확 밀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봅니다. 저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역하는 A10 부디 우크라이나에 전달이 되어서 그냥 110km 밖에서 러시아의 방어선에 있는 그런 야포들, 전차들 이런 것들을 정밀 타격해서 없애버리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A10이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